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클래스 101에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한 대표님이 문의해 준 내용을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매대행 초보 사업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투잡으로 하시는 초보 사업자님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문의와 소싱할 구매대행 상품에 적합한 카테고리가 뭐 없느냐, 또 이런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구매대행에 뛰어들어 모든 게 장벽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 초보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허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입장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쉬운 일은 남한테도 쉬운 일일 테니까요. 먼저 구매대행 사업자의 어떤 시간 활용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업자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 확보 문제보다는 보다 확실한 타격이 중요합니다. 15시간 이상 엉덩이 뭉갠다고 성과가 많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그 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집중해서 확실하게 해치우는 완수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짧더라도요. 그리고 휴식을 하고 또다시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또 해치우고 또 쉬고 이런 방식이요. 그러면 투잡으로 하시는 분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물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소정의 시간을 확보하면 쉽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회사 생활 하시면서 투잡으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성장해온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최대한 일찍 자고 최대한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까지 환한 현대사회에서 요즘은 밤에 일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야간 위주로 구매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은 회사를 퇴근하고도 불가피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제어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어렵게 확보한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밤의 작업 시간은 내 손 안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몇 시까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맘 먹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늘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쯤의 마음에는 바로 오늘 퇴근하면 저녁 늦게까지 짬을 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의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나만의 고즈넉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 루즈한 생각, 허기, 또 먹고 싶은 욕구, 또 노출된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 환경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구조가 지배합니다. 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부터 다릅니다. 일단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하고 출근 전까지 촉박하게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가급적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23시 30분 이전에는 무조건 자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보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어젯밤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운영은 대표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생활 리듬에 쫀쫀하게 맞추어서 계획표를 잘 세우세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종이로 써서 붙이세요. 이런 이야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구매대행에 적합한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대행하는 아이템은 남들이 다 하는 마켓은 가급적 피하고 남들이 다 갖고 오는 신발, 의류 이런 상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의 경우는 약간 예외도 있죠. 구매대행하기 좋은 상품은 첫 번째, 남들이 사입해놓고 팔기 좋은 아이템은 피합니다. 즉 사입하기 곤란한 아이템이 좋습니다. 주로 사입하기 어려운 품목은 부피가 큰 상품인데 사무용 의자라도 접이식이거나 분해 조립이 가능한 물건은 얼마든지 한꺼번에 싸게 사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지난번 예를 한번 든 적도 있었는데 철제 캐비넷이나 가구, 테이블 같은 물건들 중에서 통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 또 창고에 쌓아놓고 팔 수 없는 물건들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카테고리는 범용적이지 않은 상품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해외 직구 보기에서 남들이 이미 많이 소싱한 포화 상태의 카테고리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지금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 휴대용 굴삭기, 또 트랙터용 의자나 비품, 어선용품, 각종 수렵용품, 농사도구, 비닐하우스, 거적대기,
농사용 천막이 있잖아요. 또 뭐 구리스건 뭐 이런 것들, 산업용 도구와 공구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 위주로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초보자들이 이 부분에서 고객들 기분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관부가세 안 나오는 저렴한 상품 위주로 소싱하려고 하죠. 어차피 관세와 부가세는 고객이 내는 것입니다.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중가의 상품은 정말 그야말로 기회의 바다입니다. 네 번째, 이 외에도 보송유처럼 판매자가 취급하기 좀 곤란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품. 다섯 번째, 미국 같은 곳에서 B급 브랜드나 C급 브랜드를 잘 노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브랜드 제품은 네이버 검색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실제로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만 들어가서 한번 브랜드별로 소팅을 한번 해보세요. 브랜드별로 소팅해보시면 모르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들도 한국에는 미국에 살다가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찾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좀 더 구매 대행 경험이 쌓이면 한국 카드가 결제 안 되는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배대지에 부탁해서 구매 대행으로 팔아보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아베크롬비, 타미 hil피거, 크록스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 공으면은 한국 카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템만 일부러 노려서 구매 대행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매 대행 사업자지만 해외 배대지나 결제권자한테 구매 대행으로 부탁을 해서 물건을 사서 파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구매 대행하기 좋은 아이템을 한번 찾아볼게요. 카테고리 자체가 구매 대행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구매 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카테고리 상품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라고 조회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외 축구 보기. 해외 축구 코너에서도 상품이 7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품들은 사입을 해놓고 판매하기가 좀 곤란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 이 리뷰가 350개나 달렸고요. 이와 같이 메모드한 침대도 있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계속해서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리의리해 보이죠? 이런 아이템들이 손쉽게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 접혀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포장이 될 것 같으면 사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대행 직구가 더 유리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라꾸라꾸 침대인데요. 보통 라꾸라꾸는 많이 접히죠. 그래도 이 상품이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생기네요. 물론 이 사진의 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근데 이 상품을 왜 사야 되지? 뭐가 매력적이지?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게 되네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찾는 물건은 이와 같은 상품을 과연 3PL 업체나 4PL에 아니면 자신의 창고에다가 수백 개씩 상품을 쌓아놓고 사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사용 비닐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상품이 9,600개 정도 되는데요. 해외 직구만 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00 몇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사람들이 잘 안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농사용 부직포, 단열재, 담요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좋겠죠. 여러가지 형태의 이런 부직포, 덮개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범용적이지 않고 소비재가 아닌 상품을 노려라.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얼추 한번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물건을 $250에 가방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고 물건의 무게가 5kg 정도 된다고 하면 예상 납부세액이 한 7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품을 취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지만 일반적인 판매자라면 이 상품을 취급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상품을. 우리는 그래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들 위주로 취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을 오픈마켓에 아무렇지도 않게 판다는 거. 물론 다이아몬드의 급수는 다 따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을 막상 받았을 때와 전시됐을 때의 어떤 그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구매평을 보고 확인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것도 저도 다이아몬드를 여러 개를 팔아봤는데요.
특히 아마존에서 소싱을 해서 많이 팔아봤는데 마진도 괜찮고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10K, 14K 뭐 이렇게 다 나와요. 퀄리티는 이 제품의 안내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요. 179달러밖에 안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퀄리티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게 큐빅이 됐는지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술해 주면 되고요. 고객이 주문하면 우리는 배송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품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품을 우먼스 패션에 뭐 핸드백이 있다고 쳐요. 왼쪽에 보면 이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이 브랜드들은 우리가 아는 브랜드, 알도 같은 아는 브랜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이 프라이데이나 폭시스 이런 브랜드는 잘 모르는 브랜드고요. 패션 퍼즐 이런 브랜드도 모르는 브랜드고요. 이런 브랜드를 나는 모르지만 이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네이버 검색 결과에도 나오지도 않는데도 매니아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B급 브랜드, C급 브랜드 어쩌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쪽 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것도 생각보다 타율이 좋은 편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런 타미 힐피거 굉장히 아이템이 핫하고요. 한국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이런 아베크롬비 네, 이런 상품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 많은 브랜드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공홈에서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배대지한테 이 물건을 수수료를 주고 구해달라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상품만 전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도 소소하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 미국 사이트 조회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1688은 중국 통장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듯이 근데 결제 대행을 쓰거나 배대지를 활용을 해서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와 같은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공홈에서 결제가 안 되는 상품들 위주로 구매 대행 아이템을 소싱하는 것도 차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아이템 소싱 방법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요모조모 자꾸 재려고 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가격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올리면 아이템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실행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빨리, 그래야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활용 방법과 아이템 소싱하기 좋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